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다들 팔란티어의 창업가로 알고 계시는 피터 틸은 아주 성공적인 경영인이기도 하지만 훨씬 성공적인 투자가에 더 가깝습니다. 현재 SNS 시장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인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자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메시징 플랫폼인 트윌리오 등에 초기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피터 틸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초기 투자를 한 기업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피터 틸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피터 틸은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캐피털 회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이란 상장하지 않은 극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죠. 물론 벤처 캐피털 VC 중에서도 창업을 하는 순간에 투자를 하는 시드라운드, 엔젤 투자,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운 후 성장을 보일 때 하는 시리즈 C, D 등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VC들의 목표는 투자를 한 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다른 기업의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엑시시라고 표현을 하며 이때 초기에 들어간 투자금들을 회수하게 되죠. 따라서 벤처 투자는 굉장히 길게 보고 진입을 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은 파운더스가 투자를 한 기업들 중 상장이 된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일단 파운더스 펀드가 초기 투자를 할 정도로 비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파운더스 펀드가 보유한 기업들 중 상장된 기업은 총 12개입니다. 에어비앤비, 어펌, 오스카 헬스, 위시, 스포티파이, 트윌리오, 리프트, 포스트메이츠, 아사나, 컴퍼스, 팔란티어, 페이스북이죠. 다들 아시는 굵직한 이름들이 몇 개 보이죠?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 5가지 정도 뽑아서 오늘 소개를 드려보려 합니다. 대중에게 덜 알려져 있거나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등 여러 가지로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종목으로 5가지를 구성해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타자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모두들 아실 것 같아 1번으로 일단은 넣어보았고, 모르는 분들께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1번으로 넣어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 중개 서비스로 간단하게 글로벌 민박 예약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빈방이 있으면 이 빈방을 여행객들에게 숙박업소로 제공하는 컨셉이죠. 에어비앤비를 보실 때 몇 가지 킴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86%의 호스트들은 미국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방문을 해도 에어비앤비가 사용이 된다는 것은 독점적인 플랫폼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부분이죠. 연결되는 부분으로 에어비앤비의 경쟁사들이 애매합니다. 숙박업소로 보고 호텔들과 비교를 하자면 호텔은 자산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니까 단순 숙박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와 비교하긴 애매합니다. 중개 플랫폼으로 보자면 부킹스나 익스피디아는 민박은 숙박업소로 제공을 하지 않기에 역시 애매하죠. 따라서 경쟁사가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부분으로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없기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죠. 에어비앤비는 숙박료의 10에서 16%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에어비앤비는 가파른 매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의 여행 수요의 급감으로 악영향을 받았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꽤나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죠. 주가는 고점 대비 꽤 많이 빠졌으나 실적 대비 비교해보면 여전히 비싼 영역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비싸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슬슬 사기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죠. 두 번째로 살펴볼 친구는 어펌입니다. 어펌은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핀테크 기업이죠. 신용카드 산업을 뒤집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비즈니스는 연체이자, 연회비, 할부이자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카드를 쓰고 제때 대금을 갚는 고객들은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큰 수익원이 되진 못하는 구조이죠. 어펌은 연체이자와 카드 연회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혁신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체이자는 소비자의 실수일 수 있고 단순 실수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불쾌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고 있죠. 이러한 스토리텔링 덕분에 밀레니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핀테크 기업답게 모든 결제 예정 대금들을 앱으로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처럼 대출, 예금 서비스도 제공하기도 하며 금융 서비스들의 경우 다른 은행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따로 외부 신용평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신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이코 시스템보다 낫다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로는 상인들에게서 수수료를 취득합니다. 기존 소비자가 지불하는 신용 비용과는 반대되는
되죠. 물론 할부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역시 주요 수익원입니다.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9년도 대비 2배나 성장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타자는 Oscar Health입니다. Oscar는 건강보험 인슈어테크 회사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업계 혁신을 일으키려는 기업이죠. 고객들이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 같은 보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죠. 과거 보험사는 고객들의 의료, 생활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왔습니다. 특정 고객이 더 아파서 의료 비용을 더 청구할 것 같으면 비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형태였죠. 즉 고객의 건강을 보험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Oscar Health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찾아갈 만한 병원, 의사 및 진료과를 추천해줍니다.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죠.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중간 병원에서 의료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Oscar Health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인센티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이죠. 보험사도 고객도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은 보험 프리미엄 기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크게 받고 있으며 IPO 시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죠. 역시 비슷하게 관심을 갖기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타자는 위시이며 이커머스계의 SNS 플러스 다이소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서비스들은 제품을 찾는 방식이 전부 검색과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식은 과거 잡지 카탈로그에서 베껴온 방식이죠. 검색 정도가 새로운 기술에 약간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시는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알아서 제품을 보여주는 디스커버리 기능처럼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의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검색 기능들도 있는데 매출의 70%는 디스커버리 방식에서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디스커버리 기능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접속자 수가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유의미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접속 시간이 9분 정도이며 트위터가 평균 1분, 페이스북이 1시간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숫자는 아니지만 쇼핑 앱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엄청난 숫자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시스템은 자동 가격 할인 시스템입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따라서 모두 개별 맞춤화된 할인율을 제공한다고 하죠. 제가 특정 물건을 볼 때 가격과 시청자분이 동일한 물건을 볼 때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타겟하고 있는 제품군은 저가형 중국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다이소 느낌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비즈니스 모델로 광고, 판매 수수료, 배송료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무려 15%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서비스이다 보니 배송 쪽의 성장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꽤나 규모 있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역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약 2.7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완벽한 종목은 아니지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의 적절한 가격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종목은 아사나이며 협업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어젠다가 살짝 보이는 기업이죠. 오늘날 사무직들은 60%의 시간을 소통, 자료 정리 등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1개의 이메일을 받는다고 하며 70%의 이메일들은 6초 만에 열어볼 정도로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죠. 따라서 일을 하는데 생산성이 그렇게 높다고 하진 않습니다. 아사나는 모든 일들, 목표, 스케줄링을 아사나 플랫폼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언제까지 특정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작업은 몇 %나 완료가 되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정리해주죠. 아사나는 지원, 팀 리더, 임원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언제까지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한 업무를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팀 리더들은 직원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진척도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임원들은 어떤 프로젝트 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등 별도의 소통 없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합니다. 아사나의 포인트는 불필요한 소통을 줄이겠다 같습니다. 매출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사나의 경우 주가도 비싼 편이라 현재로서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피터 틸이 몸담고 있는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한 기업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